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페이지 한국사 5강, 5강, 조선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정치사랑 대외관계를 하느라고 문화 파트를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위화도 해군도 이제 남겨놓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화도 해군부터 조선 전체에 걸친 간략한 정치적인 파트 좀 보고 다음 시간에 고려 문화와 조선 전체의 문화를 하나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저께 고려의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했냐면 친원파, 권문세족과 불교가 결탁한 이쪽과 성리학을 중요시하는 신진사대부 이쪽 이렇게 대립한다고까지 배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신진사대부가 있고요.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이 있었죠. 네, 자, 신흥 무인 세력에 이제 이성계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명나라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정벌하러 가라고 고려 왕조에서 그 우왕이 이성계를 출정시켰어요. 가서 이 요동지방을 정복하고 와라, 정벌하고 와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성계가 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설득을 하고 했으나 안 된다. 네, 사불가론 기억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 장마철이라 안 되고 막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성계가 얘기했는데 무조건 가라고. 그래서 일단 출정을 했죠. 근데 이 압록강변에 위화도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장마철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불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다. 이쪽으로 가서 명나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 아닌 것 같다. 명령을 내린 쪽에게 다시 가겠다. 근데 다시 군인이 명령에 불복한다는 건 반역이랑 마찬가지잖아. 반역할 생각까지도 왕한테 대항할 생각까지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유턴을 하는 거야. 군대를 돌린다. 회군이고요. 어디서 회군을 했냐?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라는 뜻의 위화도 회군이라는 용어 하나 배우고 갈게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스킵해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고려 왕조가 이제 거의 끝물에 다다랐다.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었겠지, 이 당시에. 신진사대부도,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있고,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있었던 거예요. 온건파는 그래도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 정몽주, 단심가, 알죠? 요렇게 인물이 있었고요. 급진파는 아니다. 고려 왕조는 이제 다 했다. 새로운 왕조를 해야 된다. 정도전 이하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있었어요. 이쪽에 이성계 쪽 세력과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무시를 한 채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려고 했죠. 그게 바로 조선이에요. 조선. 그래서 조선을 누가 세웠어? 이성계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린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 이렇게 된 스토리죠. 이렇게 출발하게 된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러면 좀 정돈해서 쓸걸. 그러면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손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 태조라는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정도전은 이제 태조를 좀 도우면서 다 한양이랑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정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럼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본인들이 원했던 그런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글 공부를 하면서 제자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조 그리고 태종, 이방원, 세종, 대왕, 세조까지 보고 성종까지 이렇게 조선 초기에 5명의 왕을 봤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것만 하면 태종, 이방원 때 이제 굉장히 왕권이 강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사사로운 군대를 없앤다. 사병혁파 있었고요. 호패법, 주민등록증 같은 거, 호패법 실시 같은 거 했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은 안 써도 다 알죠? 네, 성종은 경국대전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 같은 그런 법전을 완성한 그런 왕이죠. 자, 세조가 사실은 조카라는 단종이라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려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세조가 왕이 되는 걸 도왔던 사람들을 우리는 훈구파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성종은 좀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 훈구파의 세력이 너무 세지니까 어떻게 이들을 견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떠올리냐? 똑똑하고 절개 있고 아주 믿음직한 그런 선비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갔지.
그래.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떠올린 거야. 사실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조선이 시작될 때, 다 은둔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살인파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이 훈구파를 견제할 사람들은 살인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성종이 해요. 살인파를 불러야겠다. 중앙정치로.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뭘 하면 좋을까? 뭘 시키면 좋을까? 우리 예전에 그런 것도 배웠는데, 조선의 9개의 부서. 그래서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막 승정원, 의금부, 막 기억나요? 막 한성부, 성균관, 춘추,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3사라고 언론기관,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3가지의 부서가 있었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렇게 아주 바른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그런 부서야. 성종이 살인파를 그쪽으로 3사로 등용을 딱 하는 거지. 머리가 좋았어. 아주 딱 맞는 사람들이었어. 잃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바른 말, 아주 그냥 대쪽 같은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3사에서 일을 합니다. 자, 이제 누가 열받아? 훈구파 열받아. 훈구파 살인파 너무 보기 싫었겠죠. 나타나가지고 꼿꼿하게 막 자기는 막 하늘 부끄러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지. 훈구파가 살인파와 견제를 하다가 결국 살인에게 화를 입히죠. 4번. 그걸 뭐라 그래? 사대사화.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 배웠잖아. 훈구파의 모함이랑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살인들이 화를 입는 사화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살인이 죽어? 안 죽어요. 뭐 서원이라는 제사 지내는 학교, 향약이라는 그 동네의 룰, 규칙, 자치규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세력을 굳건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선조 때가 되면 드디어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살인파가 집권 세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살인파 집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인들의 지도 아래 지혜롭고 현명하게 조선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다시 또 붕당 정치로 들어가게 되죠. 붕당 정치에서 살인들이 동인 서인으로 나뉘고 또 동인은 북인 남인으로 나뉘고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게 되죠. 그 전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임진왜란. 자, 마밤. 전쟁 파트는 우리 학생들 설명해주면 아주 집중 잘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쪽 일본이요. 보이죠? 일본. 네, 일본이요.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 좀 비켜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조선이 세워진 게 언제냐면 1392년이에요. 임진왜란이 언제냐면 1592년이에요. 1200년 동안 웬만한 전쟁이 없었어.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산 쪽, 동래 쪽으로 뚫린 일본군이 어이구 막 완전 막 한양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쫙 밀고 들어가는 거야. 원래 일본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쪽으로 이제 육군을 뚫고 여기서 보급선 막 이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 음식 식량 같은 거 보급선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서 딱 여기서 한양에서 이제 보급품을 전달하려고 했지. 그리고 실제로 전략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뚫렸어. 근데 일본이 몰랐던 존재가 하나 있잖아. 이순신 나와야 되잖아요. 바다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과 그 수군들이 엄청 활약을 했어요. 여기는 다 뚫리는데 수군과 이제 이순신이 하나하나 다 막기 시작해. 이건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크호스 영웅들이 있었어. 누구냐면 군인이 아닌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와서 끊겼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야 할 텐데 어디까지 했냐면 군인이 아닌데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병이라고 하죠. 2글자 의병. 이때 의병들이 정말 큰 활약을 합니다. 실제 직업 군인들은 물론 잘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일본한테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나타나가지고 되게 잘 싸워. 의병은 뭐에 유리한 거야? 군인보다 칼을 더 잘 다뤄?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직업이 아닌데. 의병이 능한 건 지리에 능해. 그 지역의 지리, 산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지리 전술이 아주 능하거든요. 지리 전술에 능했던 의병과 이순신을 앞세웠던 수군과 이렇게 두 히어로가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창지대도 지켰죠. 전라도 쪽. 그리고 보급선도 다 저지했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쉽게 우리를 먹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뭐 휴전했다가 다시 뭐 쳐들어왔다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쨌든 이 임진왜란
일본을 후퇴시킬 수 있었죠. 일본이 후퇴하고 일본이 오히려 조금 있다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감정 없다. 니네 문화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뭐 또 요청하니?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고 가면 통신사도 요청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규모로 통신사가 파견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임진왜란은 진짜 많은 피해를, 인명 피해를 낳았고요. 다 국토도 다 황폐화되고요.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왕이 선조였어.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세자가 광해군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근데 선조는요, 그 얘기해야지. 한양에 있다가 임진왜란을 겪을 때 의주로 피난 가요. 근데 의주로 피난 가는 명분은 뭐냐면 명나라한테 SOS를 명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하겠다고 이제 의주로 가는데, 물론 그렇게 한 것도 있어. 그리고 명나라가 우리 도와주러 왔거든. 그래서 수군이 잘 싸웠고 의병이 잘 싸웠고 조명 연합군, 명나라와 조선군의 연합군이 잘 싸웠다. 이렇게 임진왜란을 막아낸 비결을 꼽기도 해요. 그치만 왕이 여기로 피난을 갔다는 사실은 백성들한테 어마어마한 쇼크였어. 왜냐면 지금 조선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문화파트에서 하겠지만 성리학의 나라야. 성리학은 명분, 정명사상. 왕은 왕대로, 양반은 양반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노비는 노비대로 각자 맡은 일을 잘하면 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랑 노비들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면 나라님은, 왕은 우리를 위해서 뭘 잘 해줄 거야. 그런 식으로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국가의 재난 상황에서 왕이 피난을 가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해. 이게 뭐야? 왕이 왕 노릇을 안 해? 그럼 나도 제대로 일할 필요 없잖아. 그럼 나도 이 사람들 말 잘 들을 필요 없잖아. 이러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 가면 실제로 신분제가 많이 혼란스러워지죠. 어쨌든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명나라가 도와줬어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났어. 이쪽에 여진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고려시대 할 때 배웠잖아요. 여진이라는 나라를 또 세워. 고려시대 때 여진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였지? 금나라.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금나라라고 해서 여진이 후금을 세워. 근데 여기는 정통 중국 왕족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 거란 여진 다 북방 이민족이었었는데 그 중에 여진이 엄청 세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성리학에서는 또 그런 사상도 있어. 4대.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는 4대 사상도 있어요. 조선은 명나라를 섬겨. 아버지의 나라야. 엄청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명나라가 점점 힘이 약해져. 그리고 성리학적으로 아주 무시했던 북방 이민족에 불과한 이 여진, 후금은 점점 세져. 자, 이런 상황에서 선조의 다음 왕으로 나온 광해군은요, 고민이 안 될 수. 원래 안 끊고 가는데 오늘 자꾸 끊어지네요. 네. 근데 광해군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명나라랑 이 후금이랑 충돌이 있을 때 명나라가 연락했거든. 야, 니네 일본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도와줬잖아. 우리도 지금 후금이랑 이러고 있는데 니네 좀 와서 도와줘라? 라고 요청이 딱 들어왔어. 그때 이제 이런 선비 사림들은 얘기를 하죠. 아니, 망할 땐 같이 망하더라도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배신을 하면 안 된다. 사대부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명나라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해군은 고민이 깊어요. 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일까? 실리를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광해군이 이때 그 유명한 중립 외교를 해요. 우리는 명도 아니고 후금도 아니고 중립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제 비밀 미션을 주고 출정을 시켜. 그래서 명나라 편에서 싸우는 척 하다가 후금이 딱 뭐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항복을 해라. 이렇게 비밀 지령을 내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자, 광해군, 아까 얘기했죠. 붕당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동인과 서인이 나뉘고요.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요. 그 중에서 광해군은 북인과 한 팀이었어요. 근데 광해군의 이 결정이 다른 사림들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서인들이 난리가 나요.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북인을 몰락시키고 서인들이 인조라는 인물을 왕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인조 반정이야. 그래서 광해군은 폐위가 되고요. 그 다음 인조가 왕으로 가게 돼. 그러면 인조 그리고 서인이겠죠. 인조와 서인은 딱 왕이 되고 집권을 했을 때 어떤 노선으로 가겠어? 당연히 명나라 쪽으로 친하고 후금을 싫어할 거 아니야. 그걸 네 글자로 우리는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 친명배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인조와 서인이 친명배금 정책을 막 펼쳤어. 누가 열받니 이제? 후금이 열받지. 그래서 쳐들어와 정묘호란. 그리고 갔는데 계속해서 친명배금인 거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엄청나게 화가 나서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죠. 오늘은 필기가 조금 지저분한데 병자호란까지도 겪게 됩니다. 근데 병자호란으로 가기 전에 사실 청나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 이제 명나라는 없어지고 이 자리에 청나라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 조선은 명나라 편에 쓰려고 했는데 명나라는 멸망해버렸고 그렇게 미움을 샀던 청나라가 이제 이 지역의 강자가 되었으니 이제 고달픈 미래가 펼쳐지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효종, 옛날에 병자호란 때 막 포로로도 잡혀갔다 왔던 그런 사람이어서 청나라를 너무 싫어해. 청나라를 치자고 북벌 운동을 하자고 주장을 하나 백성들도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은 좀 무리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가냐 반대를 해서 실제로 북벌 운동은 실패에 끝나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서인 대 남인, 북인은 몰락했고요. 서인 대 남인의 붕당 정치의 갈등은 계속돼요. 그러다 보다 못한 영조와 정조가 탕평 정치를 하죠. 탕평책. 사이좋게 좀 지내라. 이쪽 저쪽이 어딨냐. 좀 온건하게 지내라. 탕평책을 하죠. 그리고 또 조선 정기에 세종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라는 왕을 우리가 안 볼 수 없잖아. 정조왕의 업적은 분명히 알아야 돼. 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도 만들고요. 그리고 장용영이라는 왕 호위 부대도 만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원화성. 정조는요, 뒷배경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자객이 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술도 엄청 잘했고 똑똑하기도 엄청 똑똑했다고 하죠. 그래서 수도를 바꾸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한양 말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펼치자.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지금 단단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서얼을 차별받던 서어를 쓰기도 했고요. 뭐 그 외에도 정조의 업적도 꼭 한번 배워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조가 근데 엄청나게 본인의 능력으로 카리스마가 있던 왕이었기 때문에 정조가 죽고 나서는 또 갑자기 또 혼란스러워져. 그래서 60년 동안 세도 정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세도 정치는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요. 막 관리가 되려면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팔고요. 막 기억나요? 삼정의 문란 해서 전정, 군정, 환곡. 사람들 괴롭히는 삼정의 문란. 그 중에서도 환곡. 너무너무 사람들 힘들게 했고요. 막 봄에 빌리지도 않았는데 가을에 갚으라고 막 오고. 막 세금도 엄청나게 걷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세도 정치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또 다음 단원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요, 막판에 지금 너무너무 정신없이 썼으니까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사림파고요. 여기 훈구파가 있었고요. 사림과 훈구. 사림이 3사로 등용이 되면서 갈등하다가 사화가 일어났으나 서원 향약 덕분에 사림은 죽지 않았어. 그리고 선조 때 집권 세력이 돼요. 하지만 붕당 정치를 하게 되면서 파가 갈리고요. 자, 그 와중에 임진왜란이 시작되면서 잘 막아내고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잘 막아냈으나 그 다음에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후금이 힘이 세지는 과정에서 광해군이 고민 끝에 중리배교하게 되고 그래서 폐위되고 인조가 왕이 된 후에 친명배금의 정책을 펼쳐서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 청나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붕당 정치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펼치고요. 특히 정조의 이런 업적들 기억해 주시고요. 정조가 죽고 나서는 세도 정치, 혼란 시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지. 이제 홍경래의 난 같은 농민들의 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는 흥선대원군 고종, 그때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 조선의 문화 연결해서 하나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